네, IPO 추가 대어들이 또 들어온다 이런 주제고요. 애널리스트 코너입니다. 오늘은 전화 연결이고요. 흥국증권 리서치 센터 스몰캡 애널리스트 최종경 연구원이 연결이 돼 있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많이 기다리셨죠? 괜찮습니다. 네, 화상 연결이군요. 네네. 자, 카카오뱅크 상장 시장 반응 좀 어떻든가요? 일단 기관 수요 예측할 때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관에서는 1,700대 1이 넘는 비교적 굉장히 좋은 흥행을 기록을 했고요. 공모 가격은 39,000원. 중요한 건 시가총액이었습니다. 18.5조 원의 시가총액으로 상장을 하게 되었죠. 일반 청약할 때는 183대 1이 넘는 경쟁률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흥행에 성공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난 금요일날 상장을 해서 18.5조 원의 공모가는 시초가는 26조 원, 종가는 33조 원을 기록하면서 말 그대로 화려하게 데뷔를 했습니다. 오늘 현재 제가 지금 잠깐 확인을 해보니까 오늘도 10% 정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약 36조 원의 가격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상장 첫날부터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지면서 4대 금융지주를 모두 제치고 초대형 금융주에 등극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금융주하고 비교하는 것보다는 이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전체 12위까지 시가총액이 올라왔고요. 모바일 전용 금융 플랫폼의 혁신을 기반으로 시연했던 폭발적인 성장세와 그리고 독보적인 확장성에 시장이 높은 평가를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경 연구원은 약간 플랫폼의 개념으로 오히려 더 확장해서 보시는군요. 네. 사실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상장 전까지 이게 은행이냐 플랫폼이냐의 기업 가치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 네. 사실 지난 금요일날 이제 상장하고 오늘까지 이제 시장에서 주가가 자리 잡히는 모습은 시장은 플랫폼으로 이제 평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좀 계속 승승장구, 영역 확장 이렇게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 몇 가지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회사 내적으로는 기존의 주요 서비스가 개인 대출, 신용 대출이나 전월세 보증금 대출하고 그다음에 중신용 대출 이었는데 이제 향후에는 중신용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개인 사업자의 오토론 상품 확대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확대하는 상품들이 시장에 어떻게 자리 잡느냐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자체적인 오리지널 금융 콘텐츠 개발 역량하고 고객 맞춤형 상품 출시를 통해서 기존 금융 플랫폼과의 차별성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고 회사가 밝히고 있는데 그 역시 어떻게 진행되는지 향후 이제 귀추가 중요합니다. 제휴 플랫폼의 확장 잠재력도 높고요. 마이데이터 서비스, 해외 시장, 그리고 B2B 솔루션 같은 미래 성장 동력 측면이 어떻게 가동되는지가 향후 주가에 중요한 변수라고 보고 있고요. 회사 외적으로는 12월에 예정돼 있는 코스피 200 등을 포함해서 국내외 주요 지수 편입 또 남은 변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이 코스피 200 지수 편입에 대해서는 매년 6월과 12월에 있는 정기 변경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좀 단숨에 코스피 총 11위에서 12위까지 올라와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수시 변경까지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수 변경 얘기 또 해주셨고. 자, 카카오뱅크는 그 정도. 일단 시세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또 다른 대어가 들어오죠. 크래프톤이 들어오는데 IPO 수요 예측하는 데는 흥행은 좀 실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기관 수요 예측 같은 경우는 243대 1이 나왔고요. 공모 가격은 49만 8천 원에 시가총액은 24조 원의 공모가로 이번 10일 날 상장하게 됐습니다. 일반 청약 경쟁률이 2.8대 1 정도 나왔기 때문에 기존의 그 다른 대여급들하고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이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크래프톤의 공모 자금은 4.3조 원이었습니다. 워낙에 컸었어요. 이는 2010년도에 삼성전이 최고가를 기록했던 4.9조 원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대여급들이 꽤 많이 오고 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SK바이오팜과 하이브는 공모 자금이 9,600억 원 전후였고요. 올해 상장했던 SK바이오사이언스는 1.5조 원, SKI테크놀로지는 2.2조 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카카오뱅크는 2.5조 원이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대여급들 대비해서도 굉장히 컸었던 공모 자금 4.3조 원이 이런 청약에 좀 영향을 미쳤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국내 주요 피어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NC소프트의 주가가 2021년 초 25조 원 전후에서 현재 18조 원 수준으로 하락한 것도 청약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 크래프톤의 가장 그 취약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배틀그라운드라고 하는 단일 품목에 너무 몰려 있다라고 이야기들 하는데 이걸 뛰어넘을 신작이 좀 나올 수 있을지 향후 주가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가끔씩 드려요. 하이브, 그러니까 빅히트죠. 하이브에서 BTS를 뛰어넘는 새로운 그룹이 당장 나올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다음 성장을 위해서는 트리플 A급의 신작의 추가적인 성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도 많습니다. 따라서 뭐 배틀그라운드에 있는 신작이 당장 나와야 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향후에 차근차근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회사는 배틀그라운드의 유니버스를 더 확장시키는 더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나 카우보이 등의 게임을 통해서 플랫폼 및 장르를 동시에 다각화하는 전략을 계속 취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코스피 상장을 계기로 성공한 글로벌 게임 및 K 콘텐츠사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기를 좀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적으로는 아까 카카오뱅크에서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200 등 주요 지수 편입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따라서 저는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카카오뱅크 대비 기존의 대여급들 대비 상대적으로 청약이 열기가 뜨겁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공모가 49만 8천 원을 어떻게 지켜나가느냐가 더욱 중요한 상황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제가 오늘 크래프톤 말씀드리면서 하이브를 이렇게 언급을 드리는 이유는 하이브 역시 상장 이후에 공모가 수준까지 한번 조정을 받고 다시 재상승한 그런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이브하고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3년 만에 또 롯데 계열 상장 기업이 하나 등장하게 되네요. 롯데렌탈이요? 어떤 기업입니까? 네, 일단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롯데 계열사의 3년 만에 상장입니다. 3년 전에 롯데정보통신이 2018년 7월에 코스피에 상장을 했었고요. 당시의 분위기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공모임만가 중단의 가격으로 결정이 됐어요. 근데 2018년도에는 올해하고 분위기가 좀 다르게 일반적으로 코스피의 기업들은 공모임만가 하단의 결정이 당시에는 굉장히 이렇게 자연스러운 분위기여서 중간을 받았다는 것은 분위기가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29,800원의 공모가 시가총액 4,300억 정도로 상장을 해서 지금 3년 만에 회사의 주가는 41,000원, 시가총액 6,300억 원으로 주가 수익률 38%의 꽤 안정적인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롯데렌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토렌탈, 중고차 판매, 일반 렌탈, 카쉐어링 등 모빌리티와 일상 속의 모든 렌탈 서비스를 아우르는 국내 1위 종합 렌탈 기업입니다. 롯데그룹의 계열사 회사이고요. 언급드렸던 것처럼 구 KT렌탈에서 이제 롯데그룹으로 2015년도에 편입된 상황입니다. 롯데렌탈 같은 경우는 현재 오토렌탈, 중고차, 일반 렌탈, 카쉐어링 모두 전 사업부가 호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방금 언급드렸던 것처럼 좀 안정적인 좀 저속의 주가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요. 6번, 7번 질문 있잖아요. 선택해서 원하시는 걸로 30초 안에 마무리. 제가 7번 질문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 7, 8월에 유독 그 대여급이나 그 공모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분들한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화려한 거대역급 공모의 시선을 뺏겨서 상대적으로 대응이 소홀해질 수 있는 중대역급 공모에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네. 한컴 라이프케어나 아주스틸, 일진아이솔루스, 롯데렌탈 같은 이런 중대역급 공모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화상이라서 좀 라이브 현장감은 떨어졌는데 다음에 출연하시는 걸로. 저희 방역 때문에 지금 화상 연결 한번 했고요. 도움 말씀 주신 분은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스몰캡의 최종경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